네. 어제 뉴스 오늘 시간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삐걱대는 미래통합당,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혼란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에 저희가 거의 생중계로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같이 그와 거의 동시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현 지도부가 자택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된 바가 없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합당의 앞날을 결정지을 가장 큰 열쇠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김종인 위원장 정치 고수로서의 어떤 전략일까요? 전략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상가상이다. 왜냐하면 이번 4.15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 정당 제1당이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이 전체 84석의 지역 구석을 얻었다. 그것도 영남에서 쉬운 6석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또 지도부가 거의 다 조경태 의원 빼고는 다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도부도 사실상 와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제 사실은 매달리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1940년생 우리나라 81살인데요. 이제 마지막 정치적 승부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박근혜 또 문재인 여러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당도 바꾸고 다 바꾸면서 정치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뭔가 개혁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까지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권을 가지고 개혁해보고 싶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 거대한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으로서 정권을 다 내주고 당원들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이 거의 허수아비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같은 당의 요구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한 말 있죠. 자연인이다. 추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거부한다는 얘기는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거죠. 나에게 정권을 주고 그런 상황이 이 내부에서 만들어서 정리해라. 그렇다면 내가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정치 고수, 정치 구단으로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기다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나를 받아들일 비대위원장,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내부는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결국 지도부와 또 21대 당선인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 결국 결단을 내리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미래통합당 안에서 정리해서 그다음에 나에게 들고 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그동안에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었고요. 민주당과 할 때도 그랬었고요. 항상 정권을 가져야만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본인은 이것을 마지막 정치에 대한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께서는 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늘 그래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우선 5월 6일이라는 날짜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바꾸는 것이 무산됐잖아요. 결국 상임정국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조기 전당대회를 뒤로 연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나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5월 6일에 다시 한번 상임 전국위원들을 소집해서 임기를 한번 길게 가져가도록 당원을 개정해 보겠다. 네. 여기까지 여건이 조성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뒤늦게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다른 중진들 같은 경우는 5월 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원내대표 선거를 이틀 당겨서 5월 6일에 열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6일에 상임정국위를 열지 않고 새 원내대표 당선된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도 새로 구성하고 수습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주목해봐야 될 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세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네.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불출마했지만 당내에서 최근 발언권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다라는 평가를 또 받는데 이번에 이 상임 전국위 의결이 무산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의 동력이 많이 상실된 것 같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를 하루라도 일찍 뽑아서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수습하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미 김종인 비대위에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마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원내대표 먼저 뽑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옮겨진 걸 오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의 중진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개혁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네. 김세현 의원이나 유승민 계마저도 김종인 비대위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경우에 5월 6일 상임 전국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정당성을 많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번에 낙선을 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외 참패를 당했을 때 그때 원유철 원내대표가 일찍 물러나고 정진석 당선인 아직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인 정진석 당선인에게 원내대표를 물려주면서 당선인 중심으로 빠르게 당이 수습되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낙선한 지도부는 물러나고 새로운 당선인 중심의 원내 지도부가 출범되는 것이 현재로서 미래통합당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이 무엇을 정한다기보다는 일단 통합당의 안에서 어떤 그 혼란이 정리되고 난 뒤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력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대로 당 안팎에서 이 중진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전국 상임 전국위에서 이 어떤 그 기한을 이제 해제하는 그 방안이 무산이 됐지요. 어떻게 보면 중진들의 사전 작업이 효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장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중진들이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전화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조경태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분명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이런 모양새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반성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전 투구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전국 상임위원회를 무산시킨 중진들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대의가 있어서 또는 이렇게 개혁하자는 청사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기 전당대회 8월에 나가서 당대표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망한 집안에서도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난파선의 선장이 되겠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중진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이 정도로 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면 이번에 당선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이 중진들 먼저 회초리를 맞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미래통합당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설령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안 들어오고 또 8월까지 관리형 체제로만 간다고 해도 8월 전당대회에서 과연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중진들이 당대표로 선택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없다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미래통합당 당원들도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손에서 이 당이 뿌리부터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훨씬 더 크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흔들면서 조기전대를 주장하는 중진들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같은 혼돈 양상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40% 넘는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같은 지지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권과 대권을 향한 중진들의 반발로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중진 의원들의 이런 반발들 성찰하지 못하고 네. 그동안에 당을 이렇게 만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비판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오랜 정치 경륜을 가지고 한국 이 정치를 만들어왔던 그분들 입장에서 무조건 자신의 사심, 내가 뭐가 되겠다는 꼭 그 부분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분들도 나름대로 당의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큰 실책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40대 경제 전문가 네. 이런 얘기를 했죠. 70대생. 오히려 혼란을 좀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면서 건가요? 홍준표, 네. 안철수, 유승민 다 지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모든 중진들은 다 지나가야 될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830, 80년대생 30대의 그런 사람들 또는 70년대생 40대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의 핵심으로 비대위원으로 하면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는 순간 이미 당이 전체가 중진 또 거기에 신인 정치인들 이번 새롭게 들어온 21대 당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중진들은 이미 김종인 체제에서 우리들은 이미 끝났구나, 배제됐구나. 네. 다시 말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그 말을 한순간부터 당은 사실상 파탄의 길로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솔하고 섣부른 이 발언이 결국은 당을 갈라놓고 중진들도 그렇다면 여기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저는 중진 의원들이 가져왔던 오랜 정치 경륜들 나름대로 이것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런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끌고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던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굉장히 스스로 가는 그런 자기 스스로 끌고 가면 다 된다는 식의 네.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의 특유의 오만함 비슷한 것들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중진들의 성찰도 필요하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만일의 경우 역할을 하겠다면 정권, 무기한 이것이 아니라 난 기한 짧아도 좋다. 정말 보수정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정권을 달라 무기한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당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당 내부에서부터 성찰의 모습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정말로 스스로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스스로 입증해도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상황을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화합의 길들을 만들어내는 당 내부의 모습이 함께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졌는가에 대한 성찰부터 새로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 이 얘기가 나와야 답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에 정치 고수이고 오히려 이렇게 당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개혁과 혁신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김종인 같은데요. 위원장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네. 이번 통합선대위원장 물론 기간 짧았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패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스스로 본인 대선 출마도 하려고 했다 접고 많은 실패를 했던 분입니다. 성공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결코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뛰어난 정치 고수는 아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경제민주화라든가 굉장히 네.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꺼내들면서 사실은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내부와 정강정책부터 모든 것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스스로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다른 주자들에 대한 존중도 표함으로써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서 상황은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중진들의 잘못이 적은 건 아닙니다. 중진들도 성찰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변화와 이 혁신의 결절점에 서 있다. 여기서 바뀌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고난의 길들을 가야 될 텐데 또 그것이 도리어 큰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당 중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통합당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우의 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통합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기술적으로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내대표가 조금 일찍 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향후 흐름이 일정 부분 정해지겠죠. 그 안에서도 과거에 친박계에 속했던 원내대표 후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을 조금 더 중도 성향으로 끌고 가자는 성향의 원내대표 후보군도 있을 것인데 이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실질적 당대표의 역할을 겸하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뭐 3선, 4선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거나 나올 수 있는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대거 도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이번에 당선이 된 김부겸 의원을 꺾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방향타를 잡을 것이 이제 기술적인 행보라면 내부적으로는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했던 어젠다 자체는 미래통합당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받건 말건 무관하게. 당의 체질이 중도지향적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고 그동안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때부터 중도보다는 이 강성 보수 위주로 당을 재편하면서 이념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총선, 대선, 지선, 다시 총선까지 4연패라는 기록적인 연패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다시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정신으로 그때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 깜짝 영입하면서 중간 쪽으로 키를 많이 돌렸었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뭐 70년대 후반 경제 전문가든 또는 김세현 의원이 말했던 80년대 출생의 30대건 그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최근에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세대교체가 절실하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에 청년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청년 출마자들이 미래통합당 내부에 세력화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청년 정치인들이나 신인들에게 완전히 꽉 닫혀있는 초고위 관료 엘리트 집단을 위한 정당이었다면 이런 기회에서 새로운 청년들을 수혈하고 밀어주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 중도의 방향과 젊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래도 2년 뒤 대선에서 다시 한번 반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통해서 어떤 그 외연 확장을 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신 걸로 알겠고요. 김 교수님께서도 좀 제안을 해주시죠. 네, 일단 형식적인 틀에서는 그런 지도부의 개편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조직 형성들 그리고 분명히 세대 교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형식에 더불어서 내용이 따라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 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미래통합당, 전신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갔을 때요. 보여줬던 것은 남북 관계에서는 강경한 대북, 냉전적인 대결 정책, 북한은 무조건 악으로 보고 대결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그런 측면들. 다시 말해서 지금 21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해야 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 정말 인간의 행태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방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그런 근대화의 기술원에 물들어 있던 그 방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비판적인 어떤 때는 적개감까지 표시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그래서 중도에 계신 분들이 야 정말 믿을 만한 정당이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호감도가 가장 낮은 정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 철학, 21세기에 걸맞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포용과 행복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가야 된다. 그 강경한 대결과 그리고 정치 행태도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어땠습니까? 다 반대.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반대. 그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부분은 흔쾌하게 동의해주고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저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미래가 있겠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의 측면, 가치의 측면도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젊은 인재들 그러나 또 역시 경륜이 있는 정치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낼 것이냐. 저는 만일의 경우 이 부분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이제 4연패 했는데요. 5연패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모여서 밤샘 토론하고 지금 앞으로 21대 국회를 이끌 당선자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결국 원내정당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모여서 며칠이고 정말 밤샘 토론하면서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이게 나와야 되지 김종인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야 틀은 이렇게 되고 대선 주자는 70년대생 이렇게 가는 것은 이미 저는 실패를 예견한 것이다. 당내에 정말 진지한 토론과 성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때 성공의 길이 있다. 지금은 모여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겸허하게 마음을 터놓고 내 잘못은 무엇이고 당신 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빠르게 알아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